안녕하세요. 앞날을 살리는 식당 운전 김정수입니다. 찰밥 할 거예요. 찰밥. 집에서 현미 찹쌀이에요. 이게 계란컵으로 4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집에서. 소금을 넣고요. 준비해 놓은 알밤. 이게 간단하게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넣으실 분들은 넣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예요. 콩하고 밤하고 이렇게만 넣고 찰밥을 찔 거예요. 찰밥을 할 건데 이제 찌는 게 있고 밥솥에다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밥을 하듯이 할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잡곡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잡곡식 자체에 식상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만감이 없고요. 이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해서 이제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찹쌀이 성질이 뭐예요? 찹쌀 성질이 차가운 거예요. 찹쌀 성질이 차가운 건데 거기에 밤 성질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밤 속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이 그 우리 건강에 정말 이 콩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건강에 정말 이 좋다라는 것은 뭐 항암 효과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이 식품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찰밥을 찌는 게 아니라 밥솥에 하는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제 밥이 다 되고 나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을 넣을 거니까 이제 밤을 쪼개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양은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쌀 양 비례해서 이제 넣는 거니까요. 밥이 잘 되었어요. 찰밥이. 네, 여러분들도 이것은 찌는 밥이 아니고 집에서 밥솥에다가 이렇게 한 밥이에요. 한 밥인데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은 좀 간이 있게 하시라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천일염을 넣고 간을 맞췄어요. 이제 간을 맞추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셨었던 그런 음식의 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께 정말 이 음식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은 그래도 좀 간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싱겁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 틀을 놓고 모든 음식을 짜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당했잖아요. 당할 만큼. 그랬죠? 예, 그게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음식 짠 거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듣고 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로 가게 해요? 우리가 싱거운 거에서 좀 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드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곡밥 자체에
식상해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께 사유셀마 쌀도 소개시켜드렸고 사유셀마 현미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오곡밥에서 식상해 했었던, 그리고 지금 찰밥도 쪄서 먹지요, 대체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찌지 않고 오늘은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밥 하듯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찰밥 하나를 놓고 길게 설명을 해드리느냐면 우리가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편식이 뭐냐면 아픈 사람들의 전체적인 음식은 일반인에 보이면 편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일반인한테 갖다 들이대면 일반인이 현미를 안 먹기 때문에 또 편식이라 할 수 있죠. 우리만의 먹는 식사법에서 우리가 먹는 이 찰밥을 찔 수도 있고 밥 하듯이 할 수도 있지만 밥 하듯이 해서 먹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대추, 지금 여기에서 대추 하나를 가운데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추는 여기 안 들어왔어요. 소금을 넣고요. 또 이게 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당류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것은 알아서 하시지만 우리 환우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알밤을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알밤을 넣으실 때 왜 찰밥을 했는데 알밤을 넣었는데 찰밥이 맛이 없어. 이런 이야기 흔히 나와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좌우지하냐면은 알밤 맛 때문에 그래요. 알밤 맛이 여러분들이 생밤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 여기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알밤을 일단 드셔보시고 맛이 있는 것을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는 콩하고 알밤 두 가지만 넣었어요. 찹쌀 자체가 원래 성질이 차가운 거예요. 이 찰밥 잘못 드시면 여러분들이 찰밥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오곡을 안 넣고 찰밥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 놓고 그분들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신 몇몇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찹쌀에다가 다른 것을 넣는 것을 싫어하세요. 찰밥은 좋아하시는데요. 그래서 맨 찰밥만 해서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들이 찹쌀의 성질을 모르고 드셨던 분들이에요. 찹쌀이 차가운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오곡을 이런 다른 식재료를 넣지 않고 찰밥만 해서 드시면 속이 따뜻해질 리가 없어요. 설사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은 지금은 알밤과 검정 콩만 넣었어요. 이것들은 우리 몸에 영양이 대단한 것들이에요. 그건 따로 문헌을 보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정보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알밤을 여기다 대추를 넣었다라고 봤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다른 음식이 나와요. 대추를 넣었다고 봤을 때는요. 지금은 대추를 넣지 않고 맛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요? 대추를 넣은 상태하고요. 안 넣은 상태하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지금 상태가 더 좋아요. 대추를 넣었을 때는요. 몸에 다른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그것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요. 다 드세요. 고혈압, 당, 할 것 없이 다 드세요. 이 밥은요. 그런데 대추를 넣었을 때는요. 못 드세요. 그렇게 또 같은 음식이지만 무엇 하나를 더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것만 먹어요. 또 이거 반찬 왔네요. 또 이런 반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반찬이 문제가 아니고요. 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일 큰 거.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과유불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끼만 드세요. 이 찰밥을요. 하셨던 찌셨던 그리고
또 다른 밥을 드세요. 예. 정말 우리 회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 한 잔을 드셔도 요즘에는 뭐예요? 요즘에 뭐이 그죠? 봉두차지요. 예. 이 다음번에 올라갈 거예요.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오늘 오후에 끓여서 그거 올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과유불급이 돼서는 안 돼요. 차 하나를 마셔도 그 차의 성질을 알고 한두 잔 하루 정도 먹어야 돼요. 예. 한두 서너 잔 정도. 그리고 물 대용으로 먹으면 하루 정도. 그 다음 날은 같은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관계없다고요? 예,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나가시도록 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정보 드리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정확히 드리려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집고 있는 사람 아니니까요. 저는 며칠 먹고 그러신 분들은 나가서 그 정보에 따라서 건강관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저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특별회원님들은요. 다 그렇게 지키고 계시거든요. 온냉. 우리 몸에서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간식 하나를 드시더라도요. 이거 먹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찰밥 먹는 목적이 뭐예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예요. 제일 큰 것은요.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처음에 새로운 걸 먹어보고 싶어서요. 왜요? 오곡밥에 식상해 해서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가 좋은 쌀도 소개시켜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셔서 기관지와 폐 제일 문제죠. 기관지와 폐에 관한 영상을 15개 정도를 제가 시리즈로 계속해서 올렸어요. 예. 그런데 엊그저께 실질적으로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선생님이 올리신 걸 다 먹고 싶은데 나는 그걸 다 구할 수 없으니 어디 가서 그걸 구합니까? 어머니, 제가 올려드린 거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손수 다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거 다 준비해서 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폐와 기관지, 이런데 여성 순환계통, 간, 뇌질환 이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머니 주변에 그 중에서 구하기 쉬운 것을 구하셔서 드시면 돼요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줄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그 위에다가 돋보기 있는 데다가 글씨를 쓰면은 제 유튜브 영상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도 못 오시면 그냥 제 카페 들어오세요. 다음 카페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카페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앞나 영상 정보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 제가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거기는 등급도 관계없어요. 등급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오시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원님들이 그걸 못 찾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특별회원 밴드 들어가셔도 똑같이 이 영상 다 들어있어요. 일반인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누구하고 상담해 보셨나요? 주변에 알만하신 분한테 상담을 하셔서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이런 간식 하나하나 앞으로 소상하게 여러 가지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제 이런 정보가 정말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아래에 보면은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가 있어요. 구독 중이라고 하고 빨간 글씨로 표시가 안 됐고 그냥 글씨로 구독 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냥 구독이라는 빨간 글씨가 켜져 있으신 분들은
화면 우측 아래에 보면은 있어요. 빨간 글씨가. 그 빨간 글씨를 꼭 누르시면 속 안에서 종이 나와요. 또 그 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띵동 하고 가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있는 화면 그 구독 눌러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에 하늘로 올라간 좋아요 표시도 있어요. 이왕이면 그것도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좋은 식품, 혹여라도 저희 카페에서 몇 가지를 농민과 직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저희 카페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날을 살린 자연식단, 여러분들이 오셔서 필요하신 식품, 제품 있으면 구경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러한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를 해서 많이 전달을 해 주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일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